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무려 1년 11개월 만에 남북한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시간 전 3시 30분경의 일인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지,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돼갈지 잠시 후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오늘 통합추진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지방분권 개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는 지금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 파리바게트 노동조합의 임종린 위원장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우리 통일부 장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에 이어서 오늘은 1년 11개월 만에 남북한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네요. 자, 앞으로의 전망 좀 들어봅니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김창수 보좌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통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답니까? 원래 남북 사이에 이 연락 채널이 다 단절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몇 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 2월 이후에 예. 처음으로 남북 사이의 연락 채널이 이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서 재개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직통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직통전화 상태도 확인하고, 어허. 그리고 앞으로 남북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남북 고위급 회담 언제 9일날 하자고 우리가 제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제안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늘 전화 통화에서 9일이 좋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바꾸자든지 누가 하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가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점들 다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 시사자께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1년 11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남북 사이에서는 판문점을 비롯하여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 통신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이런 남북 간의 통신선들이 다 단절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남북 사이에서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남북 사이에 통신선을 확보하는 게 위기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이러한 통신선조차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흥진호 선원들이 동해선에서 그 NLL을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게 바로 통신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통신선이 없어서 남한과 우리하고 북한하고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매우 희극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비극적이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들고 북한에게 우리가 확성기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남북 사이에서 연락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락 창구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은 위기관리 체계가 약화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판문점에서 확성기 들고 말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남북 사이에 판문점 통신선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물리적으로 전선 자체가 끊겨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니죠. 하지만 전선이 끊긴 건 아니었죠. 우리가 북쪽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걸면은 북한 사람들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단절됐다고 표현해왔던 거죠. 오늘 북한의 그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조선중앙TV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표를 했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롯하여 남북 민간 대화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이제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어제 2시에 통일부 조명인 장관께서 1월 9일 날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하자. 예. 그래서 남북 사이에 필요한 남북 관계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하죠. 그게 이성권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조선중앙TV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한 거죠. 그 답변의 내용은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에 참여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한 거에 대해서 북한 역시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 그리고 오늘 남한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북한은 우리하고 시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30분 북한 시차가 나죠. 3시에 판문점 연락관 채널, 판문점 그 통신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복구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아울러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노동당의 통일전선부라든가 또는 북한의 국가체육위원회 또는 북한 정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북한이 밝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제안한 9일까지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있던 상황을 볼 때 9일 날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북한에서 본다면은 북한은 1월 1일 날 북한의 이른바 그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연결을 말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해서 그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통신선 연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북한 체제의 특징을 놓고 볼 때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거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고위급 접촉은 당연히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 역시 그에 대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요. 다만 남북 사이에 크고 작은 어떤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1월 9일이라고 제안했습니다만은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통일부 장관 발표를 할 때는 그런 남북 간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위급이 그러면 어느 급이에요? 총리급입니까? 장관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 과거에 남북 접촉을 할 때 고위급이라고 해서 총리급인 적도 있었고 또 장관급인 적도 있었고 또 차관급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차관급부터 총리급까지를 고위급이라고 하고 그 이상 그러니까 이제 국가 원수들 간의 접촉을 이제 최고위급이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이성권 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한 것에서 고위급 접촉의 대표로 이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에서는 이제 장관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통일부 장관이 이제 파트너가 되겠네요. 이제 남북 사이에 더 연락을 통해서 판문점 연락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표단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9일 장관급 회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오늘 통합추진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당 쪽 교섭창구인 이현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를 목표로 어떤 방식의 통합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2월 내에 신당 창당을 완료를 하자. 그리고 이 통합 방식은 신당 창당 방식의 신설합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 방식의 신설합당이라고 하면 신설합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양당의 전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당이 통합전대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러지 않고 이제 두 당이 이 제3의 어떤 신당을 먼저 창당하고 같은 것, 창당을 하고 예. 두 당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자를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당을 만들어 놓고 두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글로 들어간다 이거군요. 네네. 그것이 신설합당, 그러니까 신당이 이제 그때 완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창준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산되는 겁니까? 이제 소멸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산과 채무가 다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소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합류를 원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때는 합류하지 않는 길도 일단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합류하지 않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건 뭡니까? 그분들은 그냥 탈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하자면 탈당과 유사한 건데요. 그냥 무소속으로 남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의 그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통합할 사람들이 당을 나가서 해라. 우리가 국민의당의 그 법통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일단은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전당대회 세 대결에서 통합적으로 결론이 날 거로 보신다 이 말이군요. 네네. 네. 뿐 아니라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바른정당에서도 남경필 지사는 곧 한국당으로 돌아갈 것 같다. 김세연 의원도 곧 그렇게 결정할 것 같다. 원희룡 지사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뜨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요. 네. 어쨌든 한국당 쪽에서 희망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고 사실은 가장 강력한 통합론자입니다. 국민의당하고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처한 어떤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당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일단 한국당행은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원희룡 지사도 한국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 지사도 분명하게 한국당을 가겠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행돼 가면서 그때 봐야 될 텐데 어떻든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당을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수도권에서는 한국당을 큰 차이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는 형식으로 합치면서 두 당만 합치는 게 아니라 제3세력을 규합한다라고 했는데 그 제3세력이 누굽니까? 일단 외부 인재 영입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희망하기에는 예컨대 이제 정의화 의장님처럼, 기존의 정치인이고 잠시 이제 정치권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 지향점이 같고 한국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합류를 권유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참신한 인재를 영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존의 어떤 신설 합당이 이미 된 상태에서 영입이 되시는 것보다 신당에 합류하시는 방식이 훨씬 더 그분들이 공분도 서고 더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당 창당을 처음부터 같이 주도하는 형식 이렇게 합류시킨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당의 대표는 누가 해요? 안철수, 유승민 두 분 중에 한 분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두 분이 일단 백이종군 그 의사를 안철수 대표는 표시를 하셨고요. 유승민 대표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분이 신당의 대표를 맡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이 신당의 어떤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예컨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영입이 성공하면 그분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네. 근데 뭐 위상이나 급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렇죠.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오전에 이 전 대통령 오후에 만났습니다. 새해 인사차 간 거라는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관심이 좀 쏠리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막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전 대통령도 뼈 있는 말들이 좀 많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어렵다 해도 외교 안보가 경제가 지금같이 위중한 때가 없었다. 예. 힘 있는 야당이 되면은 국정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이 말을 많이 했다. 뭐 요 뒷말만 따지면 팩트는 맞는 팩트죠.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세게 화답을 했는데 운동권 정권이어서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아하.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신나는 야당이 될 거다. 이랬어요. 이 전 대통령이 조금 점잖게 야당이 강하게 하려면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면 협력이 안 된다. 이러니까 홍 대표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아하. 그렇지만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그뿐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 그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훨씬 세게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좀 점잖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안인 다스 문제, 뭐 아랍에미레이트 문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나요? 일단 배석했던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에 따르면은 일체 언급이 없었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갈 수 없죠. 예. 근데 이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스는 이게 개인적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당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할 게 아닌데 아랍에미레이트 거는 좀 다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계속 쫙 펴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의혹이 전부 다 전 정부 쪽에서 무슨 이명 계약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두 마디가 있어요. 첫 마디는 이명 계약은 없다. 두 번째 마디는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만 보면 이 두 가지 문장은 배치가 됩니다. 예. 이명 계약이 없단 말은 다 투명하잖아요. 예. 그럼 폭로를 하고 말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입을 열면 폭로가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별 공조가 없었죠. 그렇죠. 왜 그런 거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랍에미리트 건에 대해서 말은 많았는데 별 맥락을 잡은 건 없고 단편적으로 언론 보도만 따라가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랬죠. 만약에 정보 공유가 됐다면은 뭔가 이를 잡고 이제 먼저 나가겠지만 그런 게 없었는데 예.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맥락을 가지고 방향을 잡는다면은 이 전 대통령 측하고 공조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한테는 뭘 줄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내일부터 자유한국당이 어떤 공세를 펼치는지를 봐야 한다. 네. 이 말인 거죠. 네. 그리고 오전에 김종필 전 총재 예방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이분은 워낙에 고령이라서 이야기가 길게 오가진 않았는데 공개된 것에 대하면 건강 이야기, 뭐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설명이 도통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은 비공개 회동에서 그 좌경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 예. 두 사람이 같이. 예.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회동에서도 홍 대표는 운동권 정권 운운했잖아요. 그랬죠. 이게 연초에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렇다면 이제 초지일관인 거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대여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방선거도 이 맥락으로 갈 것이다. 그 홍 대표가 개헌 지방선거 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된 명분이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예측 가능한 게 이제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지금 뭐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 홍 대표가 오늘 김종필, 이명박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운동권 정권의 좌경화. 그렇죠. 또 남북 간의 대화와 뭐 이런 거는 북한의 핵 뭐 시간 벌어주기. 그렇죠. 뭐 이런 그 기조로 계속 간다.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예를 들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한국당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예. 그것도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네. 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종필, 이명박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범보수의 어떤 뭐 연합이랄까? 그렇죠. 이런 걸 또 꾀하는 거겠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표에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상징성, 예. 본인들이 이제 보수의 적통을 이어받는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된 당은 계속 자유한국당을 이제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본산이다라고 하는 네. 이미지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근데 거겠죠. 그게 이제 득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가중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그건 국민 평가에 달리는 것일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